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대한민국 6.3 대선은 미중 전쟁의 대리전쟁이다. 이는 6.25 한국전쟁에 비유할 수 있는 버전이다. 한덕수 대선 출마 집권 2년차의 개헌 완료 3년차의 대선 총선 동시 실시. 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 다른 분들 감당 못해 국민 지키게 해달라. 목루 동심 파괴 트럼프의 복심이 한덕수일까? SKT 해킹 악성 코드 BPF 도하 중국계 해커 연루 정황. 트럼프가 저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한 디미니미스 관세 허점을 종식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 4월 고용시장 예상보다 많이 늘었지만 축소, 정부 효율성 축소로 정부 부문 6,000명 감소. 유튜버로는 좀 힘드네요.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합니다로 편집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선 출마 집권 2년차의 개헌 완료 3년차의 대선 총선 동시 실시.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했던 얘기를 베껴가지고 지금 이 한덕수 씨가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요즘에는 그 고령자들도 그 미국 트럼프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대통령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오는 거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왜 이렇게 그 같은 국민의힘으로 분류되는 이제 저기 무소속으로 나오려는 모양이죠. 어쨌든 정윤아 한재혁 두 기자가 뉴시스에서 5월 2일 날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와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통상해법 적극 모색, 통합이 곧 상생,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등 약속해 대선 과정서 경쟁한 분들 선고 철회에 거국통합 내각, 전 좌우 아닌 앞으로 나갈 것, 전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 이런 식으로 출마에 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 어차피 지금 상권 분립이 돼 있는데 그거 국민이 선택을 해서 정부 국회의 그 상대적 크기를 국민이 좀 잘 선택해 달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 거국 내각이라는 얘기는 1945년대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친중 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야에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그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라고까지 표현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친미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저를 뭐 이쪽에 집어넣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또한 중도 세력도 있을 겁니다. 이번 대선이 중도 세력이 결국은 표를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출마가 어느 세력의 표를 잠식할 거냐? 그러면 국힘 한동훈 표 갉아먹기 전술인데 그럼 결국은 이적수다 이거죠. 그 이재명님한테만 유리한 건데 국힘이 그거를 의도를 한다면은 친미 세력이 절대 대통령이 안 나오게 자기네들 여야나 친중 세력 애새끼들끼리 나라를 헤쳐먹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두고 보죠.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한동훈은 이재명과 개싸움, 다른 분들 감당 못해 국민 지키게 해달라. 이세영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뭐 제목으로만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목루 동심 파괴 트럼프의 복심이 한덕수일까 5월 2일 방송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 방송을 캡처해서 소개를 하는데 반중 친미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기도 하고
또 제 견해도 한번 좀 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힘당 지도부는 친중 세력, 우리의 방송은 일관된 맥을 유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언론도 친중 세력이다. 정광훈도 마찬가지다. 국힘 지도부 애들이 많은 사람들이 친중 파들이 들어가 있다. 권성동 정성 카지노와 연결되어 있다. 최영필이 강원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이철규 강원도 의원 그 아들 마약 사건 발생. 강원도에서 경찰할 때 강원도에서 마약 유통되고 있었다. 9명 중 4명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친중 세력, 사전투표 폐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재자 투표로 이름 바꾼 사전선거나 마찬가지다. 부정선거의 핵심이 사전투표, 유지가 국힘당 방침, 이를 반대한 사람은 오로지 한동훈 한 사람밖에 없다. 바보 같은 우파 태극기 부대의 실체, 근거를 제시하는 동심 파괴 방송, 자기들 방송은 유언비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근거를 제시한다. 김문수는 모택동주의자, 레닌주의자다. 김문수는 전향할 필요가 없던 자이다. 김문수 백령도의 중국인 전용 카지노, 북한 도발 못해 이런 엉뚱한 착상을 한다 이게요. MB와 근해 지원 세력은 친중을 같이 했다. 카지노는 돈 세탁으로 이용한다. 39호실에서 대남 공작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고정 간첩들에게 공작 자금 전달 가능하다. 왜 김문수는 이런 생각이 안 들까? 게임머니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 간첩들이 공작금으로 쓸 것이다. 김문수는 개념 자체가 없다. 백령도나 주진우의 크루즈나 같은 개념이다. 전혀 안보 개념이 없다. 군대 안 간 새끼들이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수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천창룡이라는 자가 있는데 박근혜 퇴진할 때 했다가 갑자기 이재명과 같이 놀았던 자인데 지금은 태극기 부대와 같이 활동한다. 이런 애들에게 속는 태극기 부대는 지혜는 없고 치매만 있다. 박근혜 집권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갑자기 뛰었다. 사실에 기반해서 보라. 문재인 때 오히려 떨어졌다. 제주도의 꿈이 중국몽이라고 한 원희룡이 한동훈 중국에 쎄쎄하는 친중 사대주의 굴욕 외교의 극치라고 비판. 이재명한테 간 정규제. 저도 어느 날 이 사람이 보수 언론인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걸 보면은 돈을 쫓아서 이렇게 그 변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최준실 친중파였다. 중국과 관시를 맺었던 자들 이재명한테 달라붙었다. 태극기 부대 정광훈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태극기 부대를 뭐 공격하는 건 좋은데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듣기에는 좀 민망하게 머리가 비었다, 치매다. 왜 바보들 같이 그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뭐 휩쓸리느냐. 자꾸 이렇게 공격을 수없이 하는데 일반 국민들을. 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특기 부대 등을 치매로 비하하는 발언은 그만했으면 한다. 그들은 생각하는 연습을 못해서인데 다 그게 양극화를 목표로 SNS 및 방송 언론에 세뇌되었기 때문이라고 원인으로 보고 귀하의 방송을 디프로그램 역할이라고 하라. 세뇌에서 탈출하는 그런 방송의 역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방송 자체를 또 너무 선정적으로 선동을 한다고 느낌이 오게 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어쨌든 이런 방송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은 가치를 지금 평가하고는 싶습니다. 다만 저같이 노땅에 대해서 생각 없는 자들이라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거 아니냐. 노인들한테 무식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최종 후보 될라 국힘 한독수로 후단협 가동. 요게 이제 국힘의
진면목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박 세력들 이재명 지지 선언했다. 이석윤 선대위 합류해가지고 뭐 사상 진영 이런 거 얽매이지 않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무한 경쟁의 세계적 신질서 AI 중심의 초과학 신문명 시대라는 뭐 거창한 얘기로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이를 해야 된다? 또 안 될 것 같은데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국힘, 태극기 부대 및 소소한 세력들 모두 개나 소나 친중 세력들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키운 유튜버들 친중 세력으로 포섭된다. 나를 탄핵하라고 유일하게 한동훈을 불렀던 윤칸. 이걸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 국힘단 친중 지도부 세력들 한동훈은 배신자 받아쓰기를 했다. 진영구 씨 중국 전문 주간지 발행인 변신 2002년인데 한동훈 장인 만나지도 않는다. 현재는 2000년 초 미국도 다들 중국과 관계를 맺었다. 미중 경쟁 시작되면서 왜 그 관계를 끊지를 못하느냐. 유일한 장인직은 코스프레로 친중으로 보는데 2000년대 초는 개나 소나 다 친중이었어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다들 제가 아는 운동권 젊은 친구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뭐 그 7억인가에 대하여 심취해 있고 뭐 그랬던 친구인데 가가지고 그 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선족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시켜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한마디로 자기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배현진 친중 세력인데 꼴벌견 한동훈한테 붙기. 배현진과 조경태부터 잘라야 한다. 지금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단 이용을 하고 그 언덕하바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쳐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네요. 한마디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한국은 급속한 친중화된다. 그건 뭐 쎄쎄를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요게 문제겠지만은 사전선거 엄청난 부정선거 발생 확률 높다. 유일하게 한동훈만 반대하고 있다. 그 백악관의 브리핑에서 중국 기자의 질문에 한국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국 측은 선거 때문에 포괄적인 합의는 7월 초까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센트 표현은 그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의 영어식 표현을 이해하면은 한덕수 총리에게 불리한 발언이다. 트럼프의 질문은 말투가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야, 당신이 대통령이야? 네가 뭔데 이걸 결정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았겠지. 속내는, 뉘앙스는. 트럼프의 복심은 다른 곳에 있다. 말의 뉘앙스를 보여야 한다. 도쿄화법이래네요. 여론조작하는 한국, 여기에 미국은 너 찌그러져 한 발언이나 마찬가지다. 뭐 대통령 출마 의사가 있어? 라고 물어본 거는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당신은 그냥 행정가로서 조용히 찌그러져. 이런 표현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의 설명이에요. SKT 해킹 사건 발생했죠. 유심 자체가 털렸다. 아메와폰은 위험하다. 은행 거래는 좀 안정성이 있다고 그러고 OPT는 해킹하지 못했다고 하고 암호화폐 해킹만 했지 후속 사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냥 조용하기만 하는데 이런 해킹은 북한과 중국 애들이 주로 하는데 돈을 훔치려는 목적이 아니고 선거 개입하려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나온 거를 우리 아시는 분의 표현으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해킹의 목적이 뭐냐?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던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북한이 중국을 해킹해서 군사기술을 훔치기도 했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해커와 중국 해커 서로 싸우지 않을까? 소설 막대먹은 상상을 해본다. 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신고한 그 의원들이 있는데 얘네들 자산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국힘의 21대 대통령 후보 여러 밑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마 이준석인가요? 얘는 명태균 게이트에 아마 안 될 거고 론스타 게이트가 나올 거다. 한독수는. 우리는 몽결기병이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소수라도 이길 수 있다. 생존해서 우리는 부활했다. 시래기 소각장 반대 해결했다. 라고 자신들의 업적도 요즘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건 또 자랑해야죠. 어쨌든 아까 노인 발언만 빼고는 상관관계 분석은 현란하긴 하지만은 뛰어난 추론을 하는 목로 방송이라고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과관계 자꾸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SKT 해킹 악성 코드 BPF 도와 중국계 해커 연루 정황이라고 이경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5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보안기업 트렌드 마이크로가 분석을 했는데 중국 국적이 APT, 이게 왜 아파트냐? 지능형 지속 위협, 아티피셜 지속, 지속 위협?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그룹 레드멘션과 어스 블루크로가 지난해 7월과 12월 사이 한국통신망을 타깃으로 BPF 도하를 활용한 공격을 벌였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들 조직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이랍니다. BPF 도하는 사이버 첩보 활동을 위해 설계된 백도어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PF 도하는 2021년 처음 존재가 드러났으며 네트워크상의 패킷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해 시스템 제어 권한을 탈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에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북한하고 아까 그 중국 해커들끼리 싸운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미군 주둔 필요하다. 왜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렇게 김정은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미군 평양에 가서 주둔해라. 나만도 좀 있긴 있지만은 더 좀 늘려라. 그 주한미군을. 뭔가 대가를 주면 되죠. 그 북한도.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저는 중국의 오염미세먼지 친구가 같은 거라고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저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한 디미니미스 관세 허점을 종식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이미 호킨스 가디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라틴어로 어원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쨌든 지금 무관세 소액 수입품이 800달러입니다. 60%는 중국에서 왔는데 이제 800달러 미만의 소포에도 120%의 부가금 또는 100달러의 정액 수수료가 부과되고 6월부터는 200달러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미니미스에 이렇게까지 부과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펜타닐, 마약 원료, 화학물질 이런 것들 또 막기 위해서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에서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 중 하나인 JD.com은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20억 위안 2억 660만 파운드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하겠다.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얘기네요. 이게 미국 그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국이 참 힘들어지긴 하겠네요. 우리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이 7개 기업은 트럼프 관세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간 리스콤이 버즈피드에서 5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부 아마존 셀러는 이미 관세로 인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셀러는 비즈니스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올해 프라임데이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격 전가할 것이라고 이 발표한 회사 7개 회사는 베스트바이, 오토존, 브록터 앤 캠블, 아디다스, 닌텐도, 롤렉스, 타겟이라는 7개 업체가 그렇게 가격을 전가하겠다. 이번 주 초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트럼프의 수입품 관세 비용을 표시하기 시작하려는 아마존의 계기에 대해 아마존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관세가 얼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다. 이게 다 원가 회계에 세뇌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원재료 가격 올랐다고 모두 가격 오르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핸들링하는 비용 문제도 있고, 어, 그 뭐 착상을 좀 어떻게 다르게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원재료 가격 인상은 뭐 어느 정도 반영은 되긴 돼야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언제까지 그걸 부담할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는 소득세를 면제해 보려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미 4월 고용시장 예상보다 늘었지만 정부 효율성 축소로 정부 부문 9천 명 감소. 다나카 히로유키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상보다 그 고용이 늘었답니다. 17만 7천 명이 증가되었다. 예상은 13만 3천 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정부 효율성 부서 때문에 이제 공무원은 9천 명 줄었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평균 시급은 전년 동을 3.8%로 전월부터 변화가 없다. 시급은 또 변화가 없다. 이런 표현이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경제정세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정책 판단할 전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거냐, 올릴 거냐, 두고 볼 문제겠네요. 요거는 뭐 그냥 쉬어가는 마지막 페이지로 유튜버로는 좀 힘드네요.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합니다. 엄살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재미있게 저도 보는 방송인데 텍사스에서 살면서 한미 그 혼혈 우리 그 애기들 엄마가 한국인이면은 애들이 다 한국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엄마가 한국인이 아니면은 영어를 배우겠죠. 거꾸로 한국 남자라면은 이게 이제 거꾸로인데 어쨌든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은 2개를 조립식 해가지고 차린 것을 공개 방송을 했네요. 자, 이 젊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저같이 회색 도시 은퇴 꼰대는 뭘 할 수 있지? 그냥 소일거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 5월 3일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